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좋은 것들은 유독 짧기만 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연의 풍광이 그렇고 향기가 그렇고 우리의 청춘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이 짧다고 그 가치까지 적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적어서 그리고 짧아서 더 귀하고 소중한 경험들도 많습니다. 2020년의 시작을 달리고 있는 지금 하루하루 알차게 가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인천시 남동구 박경숙 한의원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2000번, 서울 전화 02-8232-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강의 주제를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갑상선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갑상선은 그 목의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으로 그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그런 호르몬의 그 신호를 전달받아서 이제 갑상선에서 T3, T4라는 그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해내는 그런 기관이 갑상선입니다. 네. 그래서 갑상선이라는 것은 그 갑상선에서 갑자가 갑을 병정할 때 그 갑자예요. 그래서 목 앞부분에 이제 호르몬 주머니가 있고 그 뒤에 척추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그게 한자의 갑자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갑자 모양의 호르몬 샘, 그것이 갑상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본다면 그 모양이 나비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양과 오히려 좀 더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모양이나 위치는 그러하고요. 이 갑상선은 평소에 우리가 건강할 때는 뭐 눈으로 보이거나 손으로 만졌을 때 만져지지가 않는데 네. 갑상선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이게 어떤 풍선 주머니처럼 이렇게 커지면서 밖으로 보기에도 돌출돼서 네. 보이고 만졌을 때에 이제 결절이 만져지기도 하는 그런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 갑상선에서 생성되는 이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그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그 대사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그러니까 소화를 담당한다면 소화 호르몬 이렇게 이제 소화 효소 또 거기에 관여하는 것은 이제 뭐 췌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호르몬이 있는데 네네. 이 갑상선 호르몬은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대사 속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그 발생되는 질환의 그 대표적인 질환이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이제
갑상선 그 호르몬을 지나치게 많이 분비해서 발생하는 어떤 질환, 그것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는데요. 그 갑상선에서 T3, T4라는 그 갑상선 호르몬이 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이게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증상을 나타내는 그 증상들을 통틀어서 그냥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다. 이렇게 일컫게 됩니다. 네. 그래서 20대에서 50대의 그 여성들에게서 훨씬 많이 나타나고요. 남성들에게서도 가끔 나타나긴 하지만 어쨌든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고 가장 주된 특징은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체중이 감소하는 것. 예,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맥박이 뭐 90, 100, 110 이런 식으로 많이 빨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대사 속도가 빨라지니까 땀을 많이 흘리는 이런 증상들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사 호르몬을 관장하는 게 갑상선인데 네. 그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것이 오늘 주제인 이 항진증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호르몬이 과다 분비를 하게 되는 건지 원인이 네. 궁금한데요. 예, 그래서 이 이제 갑상선 기능 향진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어떤 원인 질환을 예로 든다면 그레이브스씨 병이 있겠고요. 네. 이 외에도 그 뇌하수체에 선종이 생겼거나, 그러니까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서 이 갑상선 호르몬의 어떤 분비를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뇌하수체에 이상이 생기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뭐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면서 이상을 유발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갑상선 자체 내에 뭐 갑상선 암이라든지 갑상선 염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에 의해서도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또 그레이브스씨 병은 생기고 네. 또 이제 갑상선염이 생겼을 때 또 왜 이렇게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경추의 이상에서도 또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추 4번에서 나오는 신경이 네. 갑상선을 자극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경추가 압박을 당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신경이 눌리고 있다면 신호 전달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을 일으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는 분들은 보면 평소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는 사실 우리 몸에서 거의 호르몬과 유사하게 활동한다고 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갑상선 호르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전반적인 그 호르몬 분비 활동에 이상을 초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특히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많이 앓게 되고요. 네. 그리고 호르몬을 실어 나르는 것이 혈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안 돼서, 그러니까 평소에 손발은 차고 뭐 머리가 자주 아프고 이런 분들이 또한 이 질환을 앓기 쉽고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과로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에너지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근데 한 15개를 쓰려고 하는 분들, 이러면 몸에서는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니까 어디에서라도 긁어다 쓰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호르몬인 이 대사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서 이제 주머니가 자꾸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제 또 하나의 원인을 들자면 이제 소화기나 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소화기나 장이 안 좋으면 소화를 잘못 시키고 그리고 영양 흡수를 잘 못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내 몸에 영양을 잘 보내지 못하고 이러면 이제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몸에 에너지가 많이 부족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나서는 거예요. 나라도 많이 분비시켜서 억지로 이제 막 과가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차로 치면 엔진이 과가동돼서 삐 소리 나면서라도 네. 굴러가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원인들 정리하면 경추에서의 신경이 눌린다든지 스트레스, 그다음에 혈액순환 저하, 그리고 지나친 과로, 그리고 대사 능력의 어떤 저하, 이런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고요. 네. 이것을 직접적인 원인 질환이라고 한다면 그레이브스씨 병,
그리고 뇌하수체 선종, 갑상선염, 갑상선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일으킨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엔진의 과가동 상태인 이 갑상선 항진증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이제 갑상선 호르몬은 이제 대사 호르몬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다 보면 몸의 물질 대사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것 하나를 잡고 들어가면 모든 증상들의 그 이해가 이제 쉬워지는데요. 네. 물질 대사가 빨리 일어나다 보니까 자꾸 배가 고파요. 그래서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래서 거지병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먹고 나서 돌아서면 또 내가 밥을 먹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물질 대사가 왕성해져서 뭐 식욕이 왕성한데 근데도 그 소모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자꾸 체중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하게는 뭐 한 달에 3~4kg씩 계속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대사가 빠르니까 더위를 참지 못하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열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심박동수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뭐 90회, 100회는 기본이고 네. 120, 130 뭐 이렇게 해도 심박동수가 증가하고요. 심박동수가 증가하니까 뭐 이 가슴이 편안할 리가 없겠죠. 두근두근하고 막 쿵쿵대고 그리고 이제 밤에는 잠을 잘 못 자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다 보니까 꿈을 굉장히 많이 꾸고 근데 특징적인 것은 꿈을 꿔도 좋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악몽에 시달리는 이제 그런 이제 고생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니까 손이 이제 막 이렇게 떨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파킨슨씨 환자처럼 이렇게 떨리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대변 횟수가 이제 많이 증가하게 되고요. 뭐 이제 대사 속도가 빨라서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변 횟수가 막 증가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피곤하고 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막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변하고 감정 변화가 막 다 이제 심하고요.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러지? 원래 저렇게 성질이 못됐으니까 이런 질병이 온 거야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 질환이 생기고 이 질환이 생기다 보면 이제 심장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사람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슴이 막 뻐근하게 아프거나 뭐 숨이 차거나 이제 심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근력이 너무 약화돼서 이제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근육이 마비가 되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은 특히 괴로운데 그 외모상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목이 네. 뭐 그냥 조금 부푸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크게 뭐 호가나 달려 있는 것처럼 크게 부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개구리 눈처럼 눈이 심하게 돌출이 되는 네. 이제 이런 병증을 특별히 그 그레이브스 씨의 그 안병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안구 돌출이라든지 각막염이라든지 돌출이 되다 보니까 이물질도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의 불편감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멀미하는 것처럼 계속 토하는 이제 그런 증상이 있고 미식미식거리고 구역감 그리고 이제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월경이 아예 없어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갑상선 항진증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이 심장에 무리가 오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을 그 기능 항진증에 의한 어떤 발작이다, 급성 발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에서부터 온 전신에 걸쳐서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는 것이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갑상선 항진증은 어떤 검사로 질환이 확정이 되게 되나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사실은 진단이 굉장히 또 쉬워요. 아. 예, 그래서 혈액 검사 하나면 거의 진단이 되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해보면 그 갑상선 호르몬인 T3나 T4의 수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 갑상선 그 호르몬의 이제 그 자극을 해주는 그러니까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는 수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지금 너무 과하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 네. 뇌하수체에서는 이제 이 자극 호르몬을 적게 분비하니까 TSH는 오히려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떤 네. 식으로 치료가 진행되나요? 일단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과하게 나오니까 그것을 억제하는 그런 약물 치료가 들어가게 되고요. 네. 이제 이런 약물 치료 외에는 그 갑상선을 일부를 절제하는 이제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여기에 수술 자국 이렇게 나 있으면 목걸이 하나를 찬 것처럼 수술 자국이 굉장히 밉게 났었어요. 네. 그런데 요즘은 뭐 수술 기술이 발달해서 워낙 가늘게 수술을 해서 이제 표시가 많이 안 나기도 하던데 어쨌든 그렇게 갑상선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네. 또는 이제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갑상선 일부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 방사성 그 동위원소 치료 이런 것들도 하게 되는데요. 한의학적으로는 그 아까 원인이 경추 4번에서 그 신경이 눌렸을 때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경추 교정을 통해서 그 이제 C4에서 나오는 그 신경이 원활하게 네. 잘 소통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치료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그 수승화강의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물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불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것. 즉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것은 지금 이쪽 목 쪽으로 열이 몰리면서 네. 여기에 열이 많이 생기고 이제 몸 전체적으로 그 대사 속도가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열이 위로 뜨는 것을 아래로 내려주고 네. 그리고 열 자체가 위로 뜰 수 없도록 밑에다 물을 대주는 그러니까 보음한다, 자음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자음, 강화, 불은 끌어내리고 밑에 물 기운은 보태주는 이런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갑상선 그 주머니 근처에다가 그 한약을 진하게 농축을 해서 그것을 흡수될 수 있게 이제 도포해주고 도포해준 상태에서 이제 문질러주는 이제 그런 치료법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약침요법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았을 때에 이게 그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작용하지 않아도 내 몸의 대사 속도에 이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화기나 장의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이런 치료를 했을 때에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절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갑상선이 우리 몸의 필수 기관일 것 같은데요. 이거를 절제를 했을 때 뭐 기능이 떨어지거나 혹은 이제 기능을 상실했을 때 문제 같은 건 없나요? 이제 절제했을 때는 네. 이제 그 당시에는 필요한 만큼만 절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호르몬 조절이 잘 되죠, 비기죠. 네.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모든 기능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때 가서는 이제 오히려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술을 하지 않고 네.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한약 치료라든지 교정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법으로 초기에 치료를 잘 하면 그렇게 수술해야 되는 단계까지 가지 않고 치료를 할 수가 있으니까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네. 그럼 말씀 주신 그 수술까지의 단계가 안 가도록 한 치료에 대한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치료 사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제 네.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10년에 걸쳐서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이제 고생을 네.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팠으니까. 그러니까요. 항상 원장님이 치료 네. 사례로 저를 본인을 드신 적이 왕왕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중3 때, 뭐 중2, 중3 때부터 워낙 많이 아팠으니까 아파도 이제 그걸 참는 게 완전히 습관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20살 무렵에 이제 계속 그 눈에 뭐가 이물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이 찔러서 그러는 줄 알고 뭐 눈썹만 계속 빼거나 뭐 이러고 그리고 계속 감기가 걸려서 막 목이 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감기약만 그 당시만 해도 약국에서 약을 사다 먹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 처방 없이. 네네. 그래서 계속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사다 먹으면 며칠 괜찮은 것 같다가 목이 또 아프고 어느 날 갑자기 목이 이만큼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머님이 학생 얼굴이 왜 그래? 거울을 보았더니 눈이 갑자기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심해져 있는 네. 상황이었던 건데 그런데도 병원에 안 갔어요. 왜 안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네. 전에 제가 계속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게 뭐 신경성이다 그러면서 신경정신과에 가봐라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던 그런 게 있으니까 네. 이제 가봤자. 네, 가봤자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병원에 가보자는 소리를 부모님한테 드릴 수가 없었던 이제 그게 있었던 거예요. 네네. 이제 그러고 있는 사이에 체중은 점점 빠져서 이제 39kg까지 빠지고 길거리 다니면서도 막 멀미를 하는 것처럼 계속 토하고 그래서 주머니에다 항상 봉지를 넣어서 그 다니고 정도로. 예, 근력이 저하되면서 막 길거리에서 그냥 아무 데서나 막 주저앉게 되고 그리고 먹어도 정말 배고파서 이제 먹고서 나가려고 하다가 또 다시 밥을 먹게 되고 뭐 이런 정도까지 증상이 왔었고요. 네. 그리고 심장이 무엇보다도 저는 한 150번이 넘게 뛰었어요. 그래서 152번, 막 155번 어머. 이러다 보니까 손이 네. 덜덜덜 떨려서 국물을 뜨면 제 입으로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 꿈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꼽아서 아는 거예요. 맨날 피바다에서 헤매고 어머. 뭐 영안실 들어가고 막 이런 꿈들을 꾸게 되고 어머. 그래서 저는 네. 그때를 돌이켜보면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그리고 막 가위 눌려가지고 그냥 저의 그 영혼을 막 이렇게 끌려가는 이제 그런 꿈도 막 꾸게 되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는데도 네. 병원을 안 가다가 병원을 가게 된 진짜 계기가 참는 것도 용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네. 네. 그래서 6개월 동안 생리도 안 하고 막 이랬었는데 병원을 가게 된 게 눈썹이 너무 찌르니까 네. 이제 눈을 뜨고 다닐 수가 없어서 안과를 갔어요. 그런데 그때 고맙게도 안과 선생님이 이거는 눈썹의 문제가 아니라 얼른 내과에 가봐라.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네.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어서 이제 약물 조절에 들어갔는데 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듯 했다가 안 되고 워낙 오랫동안. 예, 그리고 네. 그리고 호르몬이라는 것이 조금만 넘쳐도 문제고 조금만 부족해도 문제인데 너무 이제 많으니까 그 억제하는 약물을 많이 써주면 저하증이 오고 그래서 조금 많이 써주면 항진증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삶의 질이 정말 형편없이 이제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약물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하다가 어느 순간엔 조절이 안 되니까 이제 이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술 권유를 받았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 같으면 수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때 이 수술을 하면 내가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제가 한의학 공부를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그 무렵에. 예, 그래서 이제 그게 30살, 이제 29살, 30살이었는데 이제 한의학과를 가게 되고 한의학과에 가서도 1학년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여름에는 이제 더울 때는 그냥 기진맥진해서 막 기절하고 쓰러지고 이러면서 공부를 했는데 네. 이제 제가 한약을 복용해서 하면서부터 이게 몸이 조금씩 좋아지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재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호르몬 그 약물도 완전히 끊고 완전히 치료된 이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재발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네. 몸을 또 무리를 하거나 이제 뭐 출산을 하거나 하면서 이제 재발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30살 그 이후로는 저는 재발이 한 번도 되지 않고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빗대어서도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제가 늘 정말 내가 가진 에너지보다 2배, 3배 이렇게 많이 쓰면서 살았거든요. 요즘도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네.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 정말 내 몸에서 그 에너지 생산을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쓰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예방법이자 그리고 훌륭한 관리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약을 늘 복용을 하니까 네. 그것을 부족한 것을 이제 메꿔주는 거지 일반인들이 늘 한약을 드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 사시면 안 돼요. 아, 그 얼굴 변형도 네. 왔었다고 네. 하셨는데 이게 좋아지면 네. 이 얼굴 변형도 다시 원래대로 복귀가 되나요? 그러니까 심하지 않았을 때는 원상으로 복귀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하게 왔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왼쪽 눈이 살짝 좀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전혀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네. 안구 돌출이 되시는 분들은 베개를 약간 높게 비고 자면 안구가 조금 들어가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도움도 조금 받았고요. 평상시에는 베개를 굉장히 낮게 비는데 이제 그 안구가 돌출됐을 땐 베개를 좀 높게 뵀었고요. 그리고 이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제 돌출된 것이 다 안 들어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말씀이 나서 말인데 적시에 치료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은 그럼 어떤 게 있나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심장이 과항진되기 때문에 심장과 관련된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정맥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심부전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그 열이 굉장히 높게 치솟으면서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네. 맥박이 150번으로 계속 뛰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심장이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심장 발작으로 급성 발작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였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그런 네. 위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조기에 네. 진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는 없겠는데요. 이제 그거 외에 치료를 제때 못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그레이브스씨 암병증, 안구가 돌출된다든지 그리고 이게 이제 뼈의 변형이 오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그 뼈에 있는 칼슘도 다 빼내게 돼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을 항진증을 앓으신 분들은 그 골다공증도 앓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그 골다공증을 심하게 앓았다는 말씀을 네. 많이 드렸잖아요. 사실은 그거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 갑상선 항진증을 앓았던 이제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골다공증이라든지 안병증이라든지 심장 심부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생겨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다리라든지 얼굴의 그 뼈 이런 모양 자체가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장 그 안 좋은 것이 바로 이제 흡연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이 있다 그러면은 흡연은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경과가 너무 안 좋아서 수술을 하실 수가 네. 있잖아요. 예. 그랬는데 재발이 되면 이건 네. 재수술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럴 때는 이제 수술보다는 그냥 약물요법으로 이제 꾸준히 이어가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이제 병원 약물에만 의존할 생각을 하지 말고 자꾸 재발된다는 것은 내 몸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한약을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마 근본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많아요. 네. 예. 이런 분들께 좀 생활 수칙에 대해서 다시 네. 한번 짚어주신다면. 네, 갑상선 기능을 항진증을 앓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창구를 자꾸 마련해 두고 네. 그 스트레스를 내가 스스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도록 여기 가슴에다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아래로 잘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기면 내 심장이 여기 가슴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배꼽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살짝 감고 내 심장을 응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감고 살짝 배꼽 아래에 있는 심장을 응시하면 그 순간에 기운이 아래로 쑥 내려가요. 그래서 내 심장아, 너 정말 고생이 많구나. 그냥 걔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운이 내려가면서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이렇게 풀려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네. 이런 훈련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안구 돌출이 있다 하면 이제 베개를 아까 높게 베는 건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목이 평소에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과 아울러 이제 경추 교정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먹는 것에 있어서는 평소에 쓴 나물을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정말 소태처럼 쓰다고 하는 약물들을 제가 끓여서 먹었거든요. 꽈리가 그렇게 써요. 꽈리요? 예, 꽈리라는 그 식물 전초를 끓여서 먹으면 굉장히 네. 쓴맛이 나는데 이제 꽈리라든지 쓴박이라든지 고들빼기라든지 이런 좀 쓴 나물류를 먹으면 그런 것들이 위에 위 쪽으로 열이 울체가 되는 것을 풀어주고 기운을 좀 아래로 끌어내려주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되고요. 네. 맵고 짠 것을 먹으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소화 기능이라든지 장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야지만 영양 흡수가 잘 되고 이 갑상선이 이제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항상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 그리고 휴식을 충분히, 이런 걸 말할 때는 제가 찔려요. 네.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것, 이 정도의 노력을 평소에 해주신다면 예방도 되고 이미 왔다 하더라도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이렇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어쨌든 한의학을 공부하시면서 네. 스스로 이런 관리를 하셔서 좀 완치가 되셨잖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셨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한약을 복용하면서부터는 한 1년 정도만 양약은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 문제는 이미 그때 끊었었고요. 그러면서 한 1년 정도는 몸이 좀 힘들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완연하게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에서는 완전히 벗어났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기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네. 좀 워낙 좀 오래 사실은 병을 방치를 하셨으니까 그렇죠.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을 예. 때문에 좀 더 기간이 걸렸을 수 예, 있지만 다른 분들은 네. 뭐 한 달, 2달만 해도 증상이 많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병이라는 건 키워서 좋을 게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셨을 때는 네. 빠른 치료와 진단을 통해서 네. 좀 완치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유드리고요. 오늘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 강의를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갑상선 기능의 저하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경숙 원장님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건강, 마음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감태입니다. 감태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감태가 생각보다 굉장히 감칠맛도 나고 네. 식욕을 돋우는데 이게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젊으신 분들은 감태를 잘 모를 텐데 알고 계시네요. 이 감태는 네. 제주도나 서해안의 청정 지역에서 이제 재배하는 해조류인데요. 약간 김같이 생겼잖아요. 네, 김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이런 해조류고요. 네. 전복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먹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해조류를 좋아하는 게 전복이 있고 그다음 백골뱅이가 있죠. 네. 그래서 해조류를 먹고 사는 이제 전복과 백골뱅이가 내장까지 다 먹어도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전복의 먹이가 되기도 하는 이 감태는 시원하고 단맛이 나는 겨울철에 이제 별미이기도 하고 네.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알긴산이라든지 요오드 그리고 칼륨 이런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게 돼요. 그런데 무엇보다 또 큰 도움을 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천연 수면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니까 효능이 굉장히 우수하죠. 그래서 이 불면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그 플로로타닌이라는 이런 성분이 이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 플로로타닌이라는 것은 그 우리 몸에 이제 작용을 해서 심신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그래서 그 이제 우리의 뇌가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도와주는 역할을 이 감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감태는 그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그 염증을 완화시켜 주는 이제 이런 정유 성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에 그냥 이유 없이 통증이 자주 오고 이제 피곤하고 이런 분들이 감태를 자주 드시면 이제 좋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그 빈혈 증상을 개선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라든지 임산부가 감태를 이제 드시면 그 이제 철분을 보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또 그 외에도 이제 그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이제 이 감태가 도움을 많이 주게 됩니다. 어떤 도움을 주나요? 흡연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항산화제로서 비타민 A가 많은 도움을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제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그 영양소들이 그 이제 항산화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그런데 이 감태에 비타민 A가 많이 들어 있어서 이제 이 비타민 A를 섭취함으로써 이 감태를 먹으면 내 몸에 있는 그런 어떤 이제 흡연을 했을 때 이제 낄 수 있는 그게 뭐였죠? 니코틴, 니코틴이라든지 그리고 담배를 피지 않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우리 몸에 어떤 독소가 쌓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잘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감태입니다. 그래서 감태는 뭐 흡연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폐가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간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이제 해독 작용을 훌륭히 이제 그 작용 할 수 감당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또 이제 또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또 들어 있어서 이제 혈액 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게 되고요.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니까 어떤 뭐 고혈압이라든지 동맥경화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좋겠죠. 그래서 감태를 느낌으로 이제 딱 잡는다 하면 부족한 철분을 보충해주고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면서 해독 작용을 잘하는 이 정도로 특징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감태를 섭취할 때 주의사항 같은 건 없나요?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성질이 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태가 어느 정도 뭐 먹는 거로는 상관이 없지만 이거를 이제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이제 몸이 찬 분들은 이제 그 과다 섭취하는 것을 좀 이렇게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맥이 많이 약하면서 기침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상태에서는 감태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감태의 성질이 좀 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 것만 조금 주의한다면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는 많이 드시는 것이 좋은 것이 그 감태입니다. 감태는 약간 김처럼 밥에 싸 먹거나 어디에 싸 먹는 게 뭐 보편적인 섭취 방법이죠?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말려서 이제 김처럼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뭐 간장에 찍어 먹는다든지 뭐 아니면 고추장 양념을 해서 이렇게 구워서 드신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고 그냥 생으로 나온 감태를 이렇게 이제 파래 무침 하듯이 그러니까 물파래 이렇게 무침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도 드실 수 있고요. 무침으로도 드실 수가 있네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식초와 뭐 고춧가루 살짝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무쳐 먹게 되죠. 예, 그렇게 또 드실 수 있어요. 네, 다양한 뭐 조리 방법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감태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오는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경숙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가 한 148 정도 작고요. 네, 몸무게는 43 정도 되고, 네. 나이는 59세입니다. 아, 네. 지금 제 옆에 박경숙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마르셨어요. 아니, 저는 마르지 않고요. 네. 몸무게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항상 일정하게. 네. 예, 근데 목이 불편해서 이제 병원에서 초음파하고 예. 조직 검사를 했어요. 네. 근데 어떤 치료하자는 약물 처방 같은 것도 안 하고, 예. 3개월에 한 번 다시 초음파 검사하자는 얘기만 나왔어요. 예. 근데 목에 이제 결절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상태에서 있는 상태인데, 그냥 집에서 어떤 가볍게 할 수 있는 갑상선에 이제 처방 지금 받을 수 결절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가볍게 치료한다는 것은 가볍게 집안에서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가 기운이 가다가 죄송합니다만 이제 이 외에도 또 다른 증상이 있나요? 제가 잠을 못 잔 지는 참 오래됐고요. 네. 그래서 수면제 병원에서 이제 큰 병원에서 예.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먹고 네. 있고요. 예. 그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고 네. 못 잘 경우에는 온 몸에서 식은땀이 너무 나가지고 어이구, 네. 그래서 잠 못 자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예, 소화는 어떤가요? 소화는 잘 되는 편이에요. 예, 대변도 잘 보고 계신가요? 네, 예전대로 그냥 예. 매일 보진 않지만 예전하고 같아요. 43kg이라는 몸무게는 언제부터 이 몸무게시죠?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을 때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항상 이 몸무게였냐,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좀 더 말랐을 때는 네. 아주 젊었을 때는 38에서 49 이 정도. 예. 39. 그러셨구나. 예. 예, 몸무게가 많이 적게 나갔던 편이시네요. 네, 키가 작으니까 일단은. 예. 그래서 이제 목에 이제 결절이 생겼다는 건요. 우리가 기운이 가다가 딱 멈추기만 해도 체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소화기관에서 체했다. 이것은 기운이 잘 흘러가질 않아서 위의 기능 자체가 멈추는 게 이게 체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몸에 불편감이 생기는데 이게 순환이 이제 자꾸 안 되다 보면은 이제 때가 끼는 거예요. 어떤 시냇물도 잘 흐르는 시냇물은 때가 잘 안 끼는데 유속이 느려지거나 그러니까 비가 적게 오거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막 먼지가 많이 끼거나 이러면은 이제 때가 끼고 이러면서 물의 흐름 자체가 안 좋아지잖아요. 이 갑상선 결절이 생겼다는 것은 지금 내 몸에 이 순환 자체가 원활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절은 그냥 무형의 것이 아니라 이미 유형으로 이제 덩어리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손쉽게 좋아질 방법이 있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하자고 안 했다는 것은 이건 일단 암도 아닌 거고 이제 그 네, 결절 암도 덩어리가 크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의학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실상 결절이 생기기 이전에 치료하면 더 좋은 거고 지금 결절이 작게 생겼다면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그 결절이 없어질 수 있게 저는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음파로 계속 관찰하자는 것은 결절이 커지는지 살펴서 만약에 너무 커지면 그때는 수술하자 이런 치료법인 네, 그렇게. 거거든요. 그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기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결절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생활에서 지켜야 되는 요법들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키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대사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니까 운동을 살살 하면서 특히 햇볕을 쬐면서 운동하는 것 이것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소화가 잘 되면서도 영양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잘 먹고 그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갑상선이 혹사당할 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햇볕을 쬐면서 운동하는 것 그리고 그 햇볕을 쬐면서 운동하는 것은 이 갑상선뿐만 아니라 이 불면증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요법을 쓰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소화가 잘 되면서 그 영양을 많이 섭취하는 이런 방법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 방법만 가지고는 이미 생겨난 결절이 쉽게 치료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해독 치료라든지 아니면 혈액순환 원활하게 하는 치료라든지 이런 어떤 한의학적인 치료를 저는 적극적으로 좀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반적인 가까이 있는 마을 동네에 있는 그런 한의원에 가도 되나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원장님들에 따라서 이제 그 치료 영역을 좀 특화시켜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어떤 근육의 통증 부분만 이제 다루는 한의원도 있고요. 또 이렇게 내과 질환도 다루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그 갑상선 이제 결절이라든지 아니면 해독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하는 한의원을 찾아가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잡으면 되나요? 그거는 이제 어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왔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의 몸 상태에서 이렇게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근데 결절이라는 것은 근데 결절이 없이 기능의 문제만 왔을 때에는 2주나 3주, 한 달에 걸쳐서도 빠른 시간에 좋아질 수도 있는데 결절 같은 경우는 최소 3개월 이상은 보고 치료를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께 치료를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방송 외적인 부분이니까 이제 네,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요. 뭐 갑상선 이제 전문 한의원을 검색하시거나 하셔서 네, 가까운 한의원이나 가셔서 좀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